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되면서 이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한인 등 30여 명이 넘는 불법 체류 이민자가 또 체포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 ICE는 뉴욕 일원에서 모두 31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 체포했습니다. 사흘 동안 실시한 불법 체류자 기습 체포 작전에 불법 체류 이민자 30명과 불법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1명 등이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6명, 도미니카 공화국 5명, 과테말라 4명, 온두라스 4명, 엘살바도르 3명 등이며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각 1명을 포함해 한인도 1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일원에서 체포된 한인 사례는 알려진 것만 4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퀸즈와 서포 카운티에서 각각 6명, 브롱스 5명, 웨체스터 3명, 브루클린 3명, 라클랜드 1명과 맨하탄 1명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29명이며 여성은 2명이었습니다. 또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과 사기, 강도와 절도, 성폭행범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될 예정입니다. ICE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해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되면서 이민사회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만 명 불법 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에 신청서가 폭증하며 신청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H-1B 프로그램의 제한 여부와 경기 호조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3일부터 각 서비스 센터들에는 수만 개의 H-1B 신청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청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H-1B 신청자가 30만 명을 훨씬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청서 접수도 7일이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H-1B 프로그램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H-1B 프로그램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고 게다가 최저 수준의 실업률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서는 4년 연속 사전 접수에서 쿼터를 훨씬 넘어서는 신청서가 접수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왔고 지난해 경쟁률은 4대 1로 나타났습니다. 4명이 신청하면 3명이 탈락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특히 업계를 겨냥한 H-1B 단속도 심화되고 있어 사전에 취업비자 스폰서를 포기하는 회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가 4월 25일부터 치러집니다. 플러싱과 팰리세이드 파크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투표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퀸즈 플러싱 소재 시캐슬 그룹 1층 홀을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로 결정하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투표소 2곳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 2층 강당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이며 이곳에서는 4월 28일부터 30일 사흘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투표소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투표 관리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 논의를 통해 완벽한 투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이며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 선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2017년 12월 20일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지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5월 9일 치러집니다. 2016년 12월 9일 한국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3월 10일 탄핵 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30일 마감된 대선 재외국민 신고 신청자 수는 역대 최고인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국 복수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 일원의 복수 국적자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뉴욕 총영사관은 3월 31일까지 접수된 올해 18살이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건수가 총 357건으로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78건에서 28.4% 증가했습니다.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05년 이후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빠른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살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거나 한국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 이탈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어서였으며 다음은 정체성, 세 번째는 한국 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수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한국 출입이 자유로우며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공항에서 강제 징집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6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합니다. 펜스테이션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이용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개 열차 선로 중 8개 선로 운행이 중단됐으며 10만여 명의 통근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은 4일 성명을 통해 7일까지 승객들의 출퇴근길 열차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열차 이용객들은 하루 종일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는 펜스테이션의 21개 열차 선로 중 8개의 선로 운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뉴저지 트랜짓 열차를 비롯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엠트랙 열차 등이 단축 운행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5일부터 추가로 열차를 긴급 투입했지만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통근객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뉴아크와 호보큰, 맨하탄 33가 패스역에서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 승차권을 갖고도 패스 트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아너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를 수상으로 잇는 뉴욕 워터웨이 페리 서비스도 크로스 아너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뉴저지 트렌턴에서 출발한 열차가 맨하탄 34가 펜스테이션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벗어나면서 5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시립대 학생을 포함한 80만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큐니 재학생 7만 2천 명을 포함한 저소득층 80만 명에게 반값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는 페어페어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5천만 달러를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예산 여력이 없다며 대중교통시설은 뉴욕 주정부 소관이므로 반값 요금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주정부가 관련 예산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한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권익옹호단체인 라이더 얼라이언스는 시의회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의 열악한 서비스에도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저소득층은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반값 대중교통 요금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뉴욕시 5개 보로 전 지역에서 시리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리바이크 확대 예산 1,200만 달러도 제안했습니다. 태권도를 정규 수업으로 채택한 미국의 공립학교가 많은데요. 태권도에 이어서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뉴저지 포틀리 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으로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 뉴저지 포틀리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씨름 시범 수업이 실시됩니다. 씨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건의로 성사된 씨름 시범 수업은 씨름의 역사를 비롯해 경기 방법 등을 소개하며 삿발을 직접 메고 체험해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 씨름을 한국어반 정규 수업으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씨름협회 회장은 체력 증진은 물론 한국인의 예절 의식을 배울 수 있는 한국 전통 스포츠를 미국 공립학교의 정규 수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시범 수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역 공립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채택한 곳은 많지만 씨름을 미국의 공립학교 정규 수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회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씨름을 미국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60년대 처음 미국에 소개된 태권도는 2001년 공립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는 탄탄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의 SAT 성적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만모스 카운티 하이텍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SAT 평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주 교육국이 5일 발표한 연례 고등학교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실시된 SAT 시험에서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가 버겐 카운티 49개 고교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전체 평균 점수 1075점보다 400점가량 높은 147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티터보로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고교가 1330점, 테너플라이 고교가 1307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노던발리 리저널 네마레스트 1276점, 리지우드 고교 1262점, 노던 하일랜드 리저널 고교 1243점, 크레스케일 고교가 1220점이었으며 포틀리 고교는 1189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레오니아 고교의 SAT 성적 평균은 1174점이었으며 파라무스 고교 1132점, 리치필드 메모리얼 고교 1094점,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 1078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고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만모스 카운티 하이텍 고교로 1506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가 지난해부터 SAT 시험의 필수였던 에세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만점도 2,400점에서 1,600점으로 낮추면서 전년 학기 성적 비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34지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로버트 안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하며 한인 하원 의원 탄생을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LA 선거관리국은 어제 LA시 34지구의 19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투표율 28%를 기록한 지미 고메즈 후보에 이어 로버트 안 후보가 투표율 19%로 2위를 기록해 두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로버트 안 후보와 지미 고메즈 후보는 오는 6월 6일 열리는 본선에서 연방 하원직을 걸고 맞붙게 됐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본선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거는 내셔널 일렉션이라서 모든 미국 전체에서 이 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힘이 있다. 이번에 우리 찬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인들이 충분히 그 결과를 움직일 수가 있는 선거예요. 한편 로버트 안 후보는 이번 투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선거 전략을 구상한 후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여성과 남성의 소득이 연간 $7,000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남녀 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은 연간 평균 43,335달러, 남성은 평균 50만 562달러로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7,227달러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문직과 연구직, 보건직이 남녀 소득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축과 교육 분야의 직업이 비교적 남녀 임금 차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었을 때 아시아 여성은 72센트, 흑인 여성은 63센트, 라티노 여성은 43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른바 플라잉카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판된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플라잉카 제작업체는 이미 사전 예약까지 받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안전 문제를 비롯해 해결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세 바퀴 자동차. 독특한 디자인의 스포츠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차 지붕에 접혀있던 프로펠러가 펴지면서 헬리콥터 모양으로 변신하더니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며 서서히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네덜란드의 항공업체가 출시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 8V입니다. On the road, it offers a unique sportive driving experience. And in the air, it flies as a gyroplane. This is the easiest and safest way of flying there is. 자동차 지붕 위에는 접이식 프로펠러가, 뒷부분에는 날개가 탑재돼 있어 다소 넓은 활주로만 확보되면 어디서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최대 시속 160km로 달리고 하늘에서는 시속 18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Here's the most important switch. Yes. The fly drive switch. As simple as that. You have the normal car controls. Indicators, Yes. windscreen wipers. Yeah. 가격은 옵션에 따라 4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난 2월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슬로바키아에선 에어로 모빌로 이름 붙여진 플라잉카가 선을 보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접혀있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비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I didn't even know that it was yet possible actually that you can make car fly. So actually I really want to see how that works. I want to try it out for sure. 성능도 경비행기 못지않아 시속 200km 이상을 낼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70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대에 3억 원 안팎. 에어로 모빌 역시 내년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안전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네바 모터쇼에선 세계적인 항공업체 에어버스가 개발을 검토 중인 플라잉카 팝업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비행이 필요하면 드론처럼 생긴 프로펠러를 출동시켜 차체와 결합한 뒤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It combines ground with the air. It allows passengers a seamless and faster way getting from A to B using the city sky. 플라잉카 업체들의 출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안전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플라잉카가 도심을 날다 추락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19살 소년을 벤 차량으로 끌고 가 집 보안 코드를 알아낸 뒤 소년의 집에 침입해 5만 4천 달러 상당의 현금과 보석,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단은 또 3월 25일 길 가던 30대 남성을 납치해 벤차로 끌고 간 뒤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4명에서 6명의 남성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맨하탄의 유명 이민 변호사가 예술인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비자 신청자 150여 명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찰스 제이슨 로어 변호사를 비자 사기와 개인정보 도용, 우편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정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로어 변호사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한인 의뢰인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슈어런스 와이어리스와 세이프 링크 와이어리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135% 이하인 가정당 한 대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며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언 가격이 20만 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메달리언 경매에서는 24만 1,000달러에 매각됐습니다. 1930년 처음 도입된 옐로캡 메달리온은 그동안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2013년에는 130만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우버, 리프트 등 업계에 밀리면서 추락했습니다. 2016년 메달리온 평균 가격은 56만 달러였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흐리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에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